드디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렇다 할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 증시의 단비 같았던 그런 한 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200선에서 2500선까지 이 월간 기준으로 거의 10%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그런 기분 좋았던 한 달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온 건데요. 오늘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다면 이 11월이 더욱더 좋았던 한 달로 기억이 될 겁니다. 저희와 함께 이 마감까지도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어보시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간밤 미증시인데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는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 가운데 숨고르기 양상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아래가 막혀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폭 0.04%로 제한됐고 S&P 500 지수는 0.09% 하락, 나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흐름은 지지부진했지만 상승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이 M7, 빅7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만 소폭 올랐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이 전기차 그리고 또 완성차 종목군들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있을 이 사이버트럭 공개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대조를 이루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0% 육박하는 주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9.38%나 올랐죠. 이유는 이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큰 주주 친화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도에 배당 33% 늘리고요. 이 자사주 10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사주 100억 달러는 바로 전체 주식의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통큰 주주 친화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이 GM만 오른 건 아닙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를 또 테슬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하는 그리고 또 첫 번째 인도를 하는 이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가 상당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아방가르드식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 디자인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픽업 트럭들 더욱더 선호를 하면서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드가 2%, 스텔란티스가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다음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거의 2%가량 상승하면서 77.86달러에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0일에 있을 회의에서 감산 연장이나 추가 감산이 전망되고요. 여기에 하나 더 흑해 지역의 폭풍우가 현재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원유, 이 주간으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감소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5%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증시를 짓눌렀는데요. 어느덧 10년물 한동안 안 보셨을 텐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4.2%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57%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이 금리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일 텐데요. 이번에 공개된 베이지북은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미국 경제 동향을 평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자면은요, 이 고용시장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고 임금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고금리가 효과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라고 이 부분을 연준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 물가 상승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은 그 결론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 쪽 보겠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요. FOMC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FOMC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12월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패드워치고요. 거의 95%에 육박하게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는 빠르면 내년 이 3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늦으면 내년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시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 들어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분을 모아놓은 베이지북에서도 현재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그널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 오늘 있습니다. 바로 금통이 진행됩니다.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금리 동결이 거의 95%의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현재 수준인 3.5%를 이 7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올해와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전망치로 웃돌고 있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11시 안팎으로 진행될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더욱더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엔 산업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 나왔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 1,172억 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예타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예타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 메탈 2차 전지, 도심항공 초경량 리튬황 2차 전지 이렇게 각각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묶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빠른 종목, 민감한 종목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뒤를 잇는 종목이 한농화성이죠. 이 밖에도 석경 AT,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고요. 이 후속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안에는 대체로 좀 포함된 내용이 이겁니다. 원래는 검진 주기가 10년인데요. 이것을 2년으로 조금 확대하고 그리고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이나 조울증으로 확대해가는 부분이 포함돼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검진을 지원하고 또 지원비도 확대하고요. 대상도 조금 더 늘어나 이 추후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잡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빠른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그 밖에도 명문제약 있고요. 또 구강약품, CMG제약, 여기에 클리노믹스도 함께 묶입니다.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